박규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미 양국 간의 협의가 시작된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적용될 한미 양국 간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9월 24일부터 26일간 첫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9월 2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도 이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언급했지만 그 합리적 수준에 대한 인식은 서로 다를 것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현 수준의 6배가 되는 50억 달러를 언급한 적이 있어서 타결이 금방 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측의 방위 분담 요구도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에 관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오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전자권 환수에 대해서 3회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우선 방위 분담에 관한 사항을 3번에 나눠서 설명드린 다음에 전자권 환수를 다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방위 분담의 개요, 그리고 다음에는 일본의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채택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 나름대로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방위 분담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위 분담은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에게 그 주둔 비용을 분담하라고 하는 건데요. 1980년대에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방위 분담을 주로 해온 국가는 독일, 일본, 한국이었습니다만, 독일은 통일된 후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의 분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과 일본이 주로 방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방위 분담을 잘 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받는 불만이 적은 데 반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국의 불만이 크고, 그만큼 우리가 지혜롭게 관리해오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방위 분담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동맹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맹에는 국력이 대등한 국가끼리의 동맹, 그것을 대칭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국력의 격차가 큰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은 비대칭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칭 동맹은 유사시 서로의 군사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교환 관계로 동맹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비대칭 동맹의 경우에는 강대국은 군사력이 강해서 약소국의 군사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대국은 약소국에게 안보 지원을 해주지만 약소국은 군사적이나 안보적 지원 대신에 강대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교환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알트펠트 교수는 이것을 자율성 안보 교환 관계, 교환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즉, 약소국이 자율성을 양보해서 강대국의 그 요구를 들어주고 그 대가로 강대국의 안보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미동맹은 비대칭 동맹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한국은 동맹을 통해서 북한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는 안보적 이익을 얻고 대신에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 기지 제공, 작전 통제권 양보 등의 자율성을 양보해 왔으며, 방위비 분담도 그 일환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위비 분담은 미군의 주둔 또는 한미 동맹의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죠. 미국이 방위 분담만을 강조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책임 분담, 부담 분담이라고 해서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 분담으로 돈을 지원받는 쪽으로 좁혀졌습니다. 한국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비용 분담입니다. 미국이 주장해온 부담 분담과 비용 분담의 그 체계를 제가 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부담 분담에는 한국의 국방비, 세계 평화를 위한 미국의 활동을, 군사적 활동을 지원하는 그 한국의 지원, 한국의 해외 군사 원조가 있고, 거기에 비용 분담도 포함됩니다. 방위 분담이라고 말하는 비용 분담은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간접 지원은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미군의 주둔을 위한 토지를 제공하는 등을 말합니다. 직접 지원은 미군 내 토지에 대한 다양한 그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거라든지
한국군 병력을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군 기지의 이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은 소파, 주둔군 협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지원 중에서 근거가 없어서 특별 협정을 맺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 한미 양국 간에 협상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입니다. 이 방위비 분담은 미군 기지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또 미 군수 물자의 이동 비용, 그리고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필요해지는 비전투시설 또는 한미 양국군이 함께 사용하는 전투시설의 건설에 사용되게 됩니다. 예, 저는 노래를 듣기도 좋아하고 또 잘 못 부르지만 부르기를 좋아하는데요. 노래는 그 뒤에 이 악기 소리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가사를 참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실 모르는 부분도 많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의학새 슬피우니 하면서 그 의학새가 사실 새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풀이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가사를 몰랐던 게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하는 그 나성이 저는 사실 로스앤젤레스라고 몰랐어요. 사실 제가 경문이 좁아서 그랬겠습니다만 그래서 나성에 간다, 내가 성에 간다는 건지 참 그 의아해 했었습니다. 또 사실은 노래는 즐겁고 나 산 넘어길 하는 것도 노래는 즐겁고 내가 산을 넘어간다. 사실 노래는 즐겁거나 산을 넘어가는 게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사실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가끔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웃음이 떠오릅니다. 그만큼 견문이 좁으면 이렇게 많이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해온 것은 1991년부터입니다. 1980년대부터 미국이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습니다만 한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계속적으로 미루다가 1991년도에 1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계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미군 주둔 비용의 3분의 1까지 한국이 분담한다는 그런 그 목표로 상당히 급격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물가 상승률 정도를 증액하는 것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 방위비 분담 문제가 점점 한미 간에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급격히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리 한국군 국방비 증액률과 같은 8.2%를 증대시켰고 그래도 미국은 적답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분담해온 방위비 분담의 액수와 증감 비율을 제가 표로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의 세 가지로 사용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인건비가 39%, 군사 건설비가 46%, 그리고 군수 지원비가 1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위비 분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되는데 군사 건설비 중에서 설계와 감리에 해당되는 12%는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12% 제외한 88%는 전부 한국에서 소비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은 나름대로 최대한의 방위비 분담 노력을 해왔는데 미국의 불만이 크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10월 12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의 선거 유세에서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을 푼돈이라고 표현하면서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액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자랑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은 유사하게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불만을 적게 받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한국은 불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지혜롭게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2018년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도 우리는 조금 실수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금액에 치중한 나머지 기존에 5년 단위로 해오던 협상을 1년 단위로 하는데 합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방위 분담을 미국과 협상하면서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될까봐 불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금액의 2배까지 처음에는 증액을 요구하다가 타깃 임박해서는 12억 달러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다가 해리스 미국 대사는 10억 달러까지 낮췄습니다. 사실은 현재 하는 거에 비해서 몇백억만 더 증액되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5년 단위로 했었으면은 현재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을 상당히 지혜롭게 관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나치게 금액에 집착하고 언론과 전 국민이 방위 분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성토하고 비판하는 자세를 보인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감정적으로 건드린 측면도 없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방위 분담 증액에 당연히 반대하실 거고 저도 저의 세금이 미군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즐겁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해서 미국의 해구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가 필수적인 한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돈을 주더라도 미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방위 분담금을 일정 부분 증액을 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가 확실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더욱더 이익일 수도 있고 그만큼 우리 국방비를 절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방위 분담 증액 요구를 무마시키느냐 하는 그 지혜로운 생각이 중요합니다. 미국을 하여금 한국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환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에 반대하는 것은 단순하고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상당한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쾌하지만 반미 의식을 표출하지 않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부는 감정보다는 이성과 지혜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현재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액수의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다는 점에서 다음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